여러분들 안녕하세요. 72번째 어 공학 수학 강의고요. 오늘은 엘립틱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그러니까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것에 대해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슈퍼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경계 조건이라도 세 방향이 호모지니어스한 경계 조건을 만들면 다 풀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치면 토탈 솔루션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스탠다드 엘립틱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내가 엘립틱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포화송 이퀘이션이라든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걸 불러서 엘립틱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 바로 PDE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 방정식. 자, 그러면 가본 이퀘이션이 PDE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2D예요. 그래서 in 2D에서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파셜 제곱 U, 파셜 Y의 제곱, 이게 0이 되는 거죠. 도메인은 x가 0에서부터 a까지, y가 0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b까지, 이건 b라고 합시다. a하고 b, 꼭 도메인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 y 쪽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면 이런 도메인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PD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이차미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이차미분이니까 이차미분, 그 말은 모든 경계에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계에 가해지는 경계 조건이라는 거는 뭐 드리실레가 돼도 되고요, 노이만이 돼도 됩니다. 물론 이 두 개가 합쳐진 믹스드 타입도 가능합니다. 열전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듯이. 그래서 경계 조건이 U가, 아이고 빨간색으로 씁시다. U가 제로에 Y에, 혹은 U가 0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요 라인이에요. 그죠? 요게 요 경계 조건입니다. 요게 0이고요. 그 다음에 U가 A의 Y, 이 말은 요 경계 조건이죠. 그죠? 요게. 그리고 요게 제로다. 그 다음에 U의 X의 Y가 제로일 때, Y가 제로인 거는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초록색으로 합시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요 경계 조건이고요. 요거까지 제로다 이 말이죠. 그리고 U의 Y가 B일 때, 그때만 우리가 난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읍시다. 요게 이번에는 분홍색 난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 여기 들어가고요. 요게 바로 f of x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요 문제만 풀 줄 알면 나머지 아무리 복잡한 모든 경계에 다양한 종류의 경계 조건이 있어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서브 프로블럼이 되죠. 자,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문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색깔을 또 바꿉시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제는 EX 해가지고 이 열전달 문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열전달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문제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정상 상태, 뭐 열전달하고 같이 대치되는 어떤 종류의 문제들에도 다 되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 열전달 문제라든가 혹은 뭐 농도 분포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솔루션. 자, 풀어보는데요.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스텝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뭘까요? 예, separation of variable입니다. 이게 우리가 diffusion equation에서 했던 그 기법만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은 모든 PDE를 다 풀 수 있어요.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들, 직각적 표계에서. 물론 뭐 cylindrical coordinate라고 해서 아주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separation variable 하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let 해가지고 u의 x가 이게 당연히 u가 function of x면 y고요. 솔루션은 x하고 y 함수입니다. 그냥 시간이 없죠. 왜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문제니까. 얘를 x의 함수하고 y의 함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알겠죠? y 함수는 대문자 y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파셜 제곱 u 파셜 x 제곱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x2 프라임의 y,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y는 그대로 있고 x는 두 번 미분하는데 x는 x만의 함수니까 우리가 프라임으로 써도 되죠. 이게 뭐냐면 d 제곱 x의 dx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셜 제곱 u의 파셜 y의 제곱은 xy2 프라임입니다. y2 프라임은 d 제곱 y의 dy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DE가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PDE가 원래 PDE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PDE는 뭐였어요? 이렇게 제대로 써봅시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게 처음이니까 파셜 제곱 u 파셜 x의 제곱 플러스 파셜 제곱 u 파셜 y의 제곱이 0인데 이게 ODE로 나눠지면 이게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x2 프라임의 y 플러스 xy2 프라임은 제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x는 x끼리 바꾸면 이거 우변으로 넘겨서 x분의 x2 프라임 또 y분의 y2 프라임이 되는데 y2 프라임이 되는데 사실은 돌 중에 한 군데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일단 마이너스 사인이 붙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p제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p제곱이 된다면 마이너스 사인이 어디 붙어야 되냐 하면은 여기다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요 x 문제가요. x 프로블럼이 x 방향으로 이거 네, 다시 할게요. 이거 좀 지워지지 않는 이상하게 건드리는 게 있네. 다시 할게요. x 방향으로 호모지니어스 바운드리 컨디션이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슈퍼포지션을 쓰니까.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는 무조건 호모지니어스한 방향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 이 방향이 호모지니어스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호모지니어스 바운드리 컨디션. 그죠?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방향으로 우리가 요거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x 방향으로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프로블럼이 로 아이겐 펑션 익스펜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함수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프로블럼으로 고유함수 전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x가 사인 형태가 나오도록 맞춘 거예요. 마이너스 p제곱.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p제곱이 되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이 해가 인제 x 문제는 사인 코사인이 해가 될 거고요. y 문제는 언뜻 봐도 지수 익스포넨트가 해가 되겠죠. 익스포넨트 p의 y 뭐 이런 형태가 아니 마이너스 p의 y 요런 형태가 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거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요거는 x만의 함수. 그죠? 그죠? x만의 함수. 여기는 y만의 함수.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 p를 썼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계 조건도 한번 나눠 보죠. 바운더리 컨디션. 인제 이번에는 along x 방향으로의 바운더리 컨디션 먼저 봅시다. 뭐였냐면 u의 제로에 y가 0이었는데요. 요거는 u의 이게 x의 u 대신에 x의 제로에 y의 아이고 대문자 y를 써야지. y의 y가 0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정신이 없네. 0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어요? 당연히 x의 제로가 0이어야 되죠. 그다음에 u의 a의 y도 제로예요. 오른쪽 라인을 따라서 0이야. 그러면 x의 a, y의 y는 제로고 여기서는 당연히 x의 a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along x 방 y 방향. 그 y 방향은 u의 제로 아이고 x는 어 x의 y가 제로인 거가 0이었죠. 그럼 여기는 x의 y의 제로가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y의 제로가 0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u의 x의 b가 0인 이건 fx야. 요거는 사실은 nothing to do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개수를 정할 때 이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개수를 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바로 호모지니어스 방향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계 조건이 둘 다 0이고요.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x에 대한 문제로 있으니까 우리가 디퓨전 이퀘이션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죠. x 방향으로는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하고 언뜻 봐도 우리는 드리슐리 바운더리 컨디션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들어갔으니까 사인 함수가 이 베이스 솔루션이 된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사인 함수를 가지고 아이겐 펑션 익스펜전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텝 2가 되겠죠. 스텝 2는 X 프라블럼입니다. X 프라블럼은요. 이제 OD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x2 프라임 플러스 p 제곱에 x는 제로.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마이너스 p라고 놨으니까 이거 뭐 앞에서 디퓨전 이렇게해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쓱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여기 방금 전에 봤듯이 x의 제로가 제로고 x의 a가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솔루션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은 x의 x는 c1의 코사인 px 그죠? 플러스 c2의 사인 px가 될 겁니다. 거기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우리가 c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에다 a를 대입하면 c2의 사인 pa가 0입니다. 그러면 사인 pa가 0이 되려면 바로 pa가 n파이가 돼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c2는 절대 0이 아니니까. 그렇죠. 얘가 0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0이면 트리블 솔루션이 나오니까 그 말은 바로 p가 a분의 n파이가 된다는 얘기고요. n은 당연히 1, 2, 3 다 됩니다. 왜 0은 안 들어갈까요? 0이 되면은 요 함수 전체가 다 0이 돼 버리잖아. 그럼 역시 또 트리블 솔루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p 값을 드디어 정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가 x가 내가 지금 xx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n의 함수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고요. 사인의
a분의 n파이 x 이렇게 되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죠. p 대신에 a분의 n파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상수 C2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n은 1, 2, 뭐 이렇게 3까지 쭉 3부터 계속 올라가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 이제 그 다음 나오면은 당연히 스텝 3가 되겠죠. 스텝 3는 뭐냐면은 y 프로블럼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처음 보죠, 그죠? y 프로블럼 다시 이제 제대로 한번 봅시다. ODE는 뭐냐면은 y의 2 프라임 여기 보세요. 여기 y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바꾸면 y2 프라임 마이너스 p 제곱의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y2 프라임 마이너스 p 제곱의 y는 제로. 당연히 p는 a분의 n파입니다. 자, 바운더리 컨디션은요. 그건 나중에 적용하고요. y의 0은 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없어요. 마지막 그 해를 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이 어떻게 됐냐면요. 제너럴 솔루션이 요거는 y의 y는 C1 엑스포넨트의 py 플러스 C2의 엑스포넨트의 마이너스 p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기 조건, 경계 조건을 하나 집어넣어 보면요. 엑스포넨트 py는 C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에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되죠. 그죠? G3수는. 그래서 이건 C2는 0. 그러니까 C1하고 C2가 마이너스 C1이 되는 거예요. C2가 C1.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y의 y를 이렇게 C1을 앞으로 빼면은 근데 이제 항상 요거를 할 때요. 2를 앞으로 빼십시오. 2분의 C1을 앞으로 빼요. 2분의 C1을 앞으로 아이고 2C1을 앞으로 빼야지. 2C1을 앞으로 빼면 여기 뭐가 되냐면 2분의 익스포넨트의 py 마이너스 익스포넨트의 마이너스 py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일까요? 여러분들? 이 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2에 우리 sinc, cos 이런 거 기억나죠? 이게 바로 sinc py입니다. 네? 이거 잠깐 여기 혹시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우리가 sinc x라는 거는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기억나죠? cos면 x면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sinc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px가 됩니다. py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물론 뭐 지수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이퍼볼릭 사인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사인, 코사인처럼 얘가 하나의 베이스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y의 y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엑스포넨트의 신시에 역시 C1도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C1이 0이면 전체 해가 0이 돼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잖아. 신시에 py가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p는 근데 알고 보면 a분의 n파이잖아요. 그러니까 y의 y가 알고 보니까 n의 함수이고요. 그래서 신시에 a분의 n파이의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스텝 3, 스텝 4, 스텝 4는 이제 토탈 솔루션이 되겠죠. 토탈 솔루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가 원래 u가 xy 함수인데 이게 xx하고 y의 y라고 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xx가 n에 따라 다르고 여기도 y가 n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그것들의 이제 상수배를 하는 것도 다 해가 되겠죠. 그래서 u의 x의 y는 이렇게 될 겁니다.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x 대신에는 sin a분의 n파이 x y 대신에는 신시의
a분의 m 파이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텝이 남았죠. 스텝 5. determination of 뭡니까? an.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경계 조건이 하나 있죠. 경계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어요? 나노호모지니어스인데 유일한 나노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스탠다드 문제야. 왜냐면 요 문제만 풀 줄 알면 굉장히 복잡한 것도 다 그거에 중첩을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바로 U의 X는 있고 Y가 B일 때, 그죠? 그때 해가 f of x야. 그럼 여기다 위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우리가 y 대신에 b를 대입하면 fx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u에 x에 b를 대입하면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이번에는 얘를 먼저 씁시다. 왜냐하면 여기 b가 들어가면 이게 상수잖아요.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숫자니까 n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시에 a분의 m 파이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인에 a분의 m 파이 x 이렇게 돼요. 이게 뭐가 되냐면 f of x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를 여기서 이게 바로 퓨리어 시리즈라는 걸 알게 되는데 fx의 퓨리어 시리즈의 개수가 an이 아니라 이놈이에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퓨리어 시리즈 기억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bn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bn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사인 시리즈 bn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 사인 시리즈. 퓨리어 사인 시리즈 bn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따라서 an에다가 신시에 a분의 m 파이 b 요 값이 2분의 l이 뭐예요? a죠, 그죠? 2분의 a분의 0부터 a까지 아이고 a분의 2 참 정신이 나갔습니다. a분의 2에다가 요거에 f of x의 사인에 a분의 m 파이 x의 dx 이렇게 되죠. 따라서 an은 어떻게 됩니까? an은 a분의 2a분의 1에 이거 왜 안 나오지? 2를 a에다가 신시에 a분의 m 파이 b에다가 인티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 of x의 사인에 a분의 m 파이 x의 dx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조금 헷갈리죠? 근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로 bn이니까. 그 bn이 요게 바로 bn이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bn이야, bn. 요게 바로 bn이에요, bn. 그러니까 an을 구하려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게 막 밑에 나오니까 좀 이상해.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안 이상한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부분까지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자, 우리가 그 리마크 하이퍼볼릭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요 함수가 in 엘립틱 프라블럼 엘립틱 프라블럼을 풀면은요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언제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면 한쪽이 한쪽이 하이퍼볼 호모지니어스한 드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다른 쪽이
역시 호모지니어스는 디리슐레 바운드. 이거는 우리가 점을 찍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좋은 기능을 놔두고 바로 점을 찍겠어요. 그죠?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디리슐레 바운드. 요 케이스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이퍼볼릭 사인이 나와요. 꼭 여러분들이 그 펑션이 그 베이스 함수가 됩니다. 이 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양쪽이 둘 다 아이고 이건 난 호모지니어스인데 카피를 하면 안 되는데 한쪽은 호모지니어스 다른 한쪽은 난 호모지니어스이면 난 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드리슐레 타입이 들어오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이 호모지니어스한 노이만 타입의 바운더리 컨디션, 한쪽이 뭐 노이만 타입이면 또 코사인 함수가 나와요.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자, 요 그림 한번 봅시다.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요,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입니다. 뭘 그렸냐면 지금 그린 그림은 CNC의 파이 x, m 파이 x를 뭐 CNC의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지. CNC의 m 파이 x를 CNC의 m 파이로 나눈 식이에요. 이 값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CNC가 있잖아. 근데 이거 그냥 막 그리면 스케일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n파이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나눠서 보니까 어때요? 이게 CNC 파이 x에 여기 보이잖아요. 이거는 파이고 요거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경계 조건, 여기에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여기가 바로 호모지니어스한 그 드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이 가해지는 것이고요. 여기가 바로 난호모지니어스한 드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이 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원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온도가 100도고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0도라고 하면 100도에서 0도까지 어떤 함수를 따라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00이면은 사인 함수를 따라가고, 이게 노이만이면 코사인 함수를 따라가고, 디리슐레 노이만이어도 코사인인데 주기가 2L인 함수, 2A인 주기가 4A가 되는, 반주기가 2A가 되는 함수를 따라가고, 우리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이퍼볼릭, 여기가 드리슐레고 여기도 드리슐레인데 이게 0이 아닌 값에서 0까지 갈 때는 어떤 함수를 따라갈까? 그게 바로 베이스 함수가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이퍼볼릭 사인이 왜 들어갈까 한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게 바로 베이스 함수다, 하이퍼볼릭 사인. 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쪽이 노이만이고 다른 쪽이 한쪽이 노이만이고 노이만의 난호모지니어스한 게 들어가면 이렇게 씁시다. 노이만 난호모진, 이거는 하나, 노이만 난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들어가면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 내가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함수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입니다. 보다시피 어디가 여기서는 x가 제로인 부분, 여기가 난호모지니어스 바운더리 컨디션, 난호모지니어스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여기가 호모지니어스, 미안합니다. 호모지니어스한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가 바로 호모지니어스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는 난호모지니어스, 아이고 여기는 난호모지니어스 드리실레 바운더리. 드리실레 바운더리 컨디션이 가해지면 요 함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인 CC의 코시의 파이 x를 코시의 P로 나눈 거죠. 이게 P는 다시 당연히 n파이고요. 요렇게 나타낸 건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요. 요 형태입니다. 이게 뭐 문제를 하다 보면 보통은 반대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1-x가 들어간 것들이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 그림입니다. 요건 뭐냐면 요거는 코시의 n파이의 1-x를 코시의 n파이로 나눈 거예요. 이 함수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x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x가 1일 때 호모지니어스한 노이만 타입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난호모지니어스한 드리실레 타입이 들어가고.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게 y 방향으로 이게 이쪽으로는 U가 제로, 여기도 U가 제로. 그래서 호모지니어스게 만드는데 밑에는 지금 뭐 T가 U가 10 이렇게 놓고 위에는 파셜 U, 파셜 Y가 제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가해지면 이게 U가 제로, U가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해지면 바로 이 라인을 따라서 요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해가 코시 함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요 해가 바로 이런 함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또 가야 돼. 자, 나중에 업로드 해주겠습니다.